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시할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알콩달콩 살고 있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시부모님은 제 남편이 10살 되던 무렵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시할머니께서 제 남편을 키우셨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혼자 계시는 시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힘들지 않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세상에 이런 특별한 인연이 있을까 싶을 만큼 저와 시할머니의 만남은 운명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쩔 땐 전생의 부부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마저 든다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아빠는 제가 중학교 1학년, 오빠가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폐암으로 오래 투병을 하셨죠. 친척들에게 꾸고 갚지 못한 병원비와 치료비를 엄마는 묵묵히 갚아 나가셨어요. 그때는 어려서 엄마 혼자 저와 오빠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도 하지 못했죠. 엄마는 저희 남매를 키우면서 안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홀서빙, 마트 계산원, 녹즙 배달. 오빠가 대학을 졸업해 회사에 다니면서 집안 형편이 나아졌는데도 엄마는 계속 일을 하셨어요. 물론 오빠는 엄마가 일하는 걸 계속 반대했죠. 오빠는 엄마의 건강을 항상 걱정했거든요. 빚을 갚으랴, 저희 남매를 키우랴, 쉴 틈 없이 일이 온 탓에 엄마의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오늘 힘들었지? 내가 힘들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더 힘들지. 우리 민주 얼른 졸업시켜야 하는데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할 때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 저는 대학 2학년까지 마친 상태로 휴학 중이었고, 고등학교 동창의 내리가 일하고 있는 백화점 남성복 코너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때문이기도 했지만 엄마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죠.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오빠가 다달이 엄마의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기는 했지만 엄마는 거기에서도 얼마씩 돈을 떼서 적금을 붓고 계셨죠. 나중에 오빠의 결혼 자금으로 쓰신다면서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엄마의 용돈을 받아 쓰거나 제 대학 학비를 보태달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엄마의 말로 청소일 그만 다니면 안 돼. 아휴, 오전에 잠깐 가서 하고 오는 일인데 뭘. 엄마 건강도 안 좋고 힘들잖아. 운동 삼아 쉬엄쉬엄 다니는 거라 괜찮아. 그래도 오빠 알면 화낼 텐데. 엄마는 병원에서 처방해준 당뇨약을 챙겨 드시면서도 계속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불안했지만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죠. 엄마는 오빠 몰래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번화가 사거리에 있는 건물 청소를 하고 다니고 계셨거든요. 엄마는 운동 삼아 다니는 거라지만은 저는 아무래도 걱정이 됐죠. 저도 가끔 출근 전에 들러 엄마의 청소를 돕고는 했는데, 사실 청소라는 게 어디 보통 일인가요? 복도며 창문이며 해도 티가 나지 않는 게 청소잖아요. 또 건물의 크기는 어찌나 큰지 그 넓은 곳을 엄마 혼자 청소할 걸 생각하면은 저는 하루라도 빨리 엄마가 청소를 그만뒀으면 싶었지만 엄마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는 두꺼운 겨울 이불을 꺼내 덮고 계셨어요. 엄마, 한여름에 웬 겨울 이불이야? 아휴, 몸이 으슬으슬 추운 게 감기가 오려나 보다. 약 먹었으니까 한숨 푹 자면 괜찮아질 거야. 호들갑 떨지 않아도 돼. 저는 밤새 엄마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놓으며 간호를 했습니다. 엄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혼잣말처럼 일하러 가야 하는데 라며 중얼댔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답답하고 안쓰러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엄마는 감기약에 취해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푹 잠든 엄마의 얼굴을 보는 게 얼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대신해 청소를 하러 출근을 했어요. 가끔 엄마를 도와 청소를 해본 적도 있으니까 청소도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았고
청소하는 순서나 방법도 알고 있었죠. 저는 관리실에 가서 부장님께 사정을 설명했어요. 부장님은 그러면은 그냥 전화를 하지 그랬냐고 하셨죠. 저는 괜찮다고 엄마 대신 청소를 하겠다고 했어요. 부장님은 조금 난감해 하셨지만 편한 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는 엄마가 하던 대로 꼭대기 층부터 내려오면서 청소를 시작했죠. 5층까지 청소하고 복도급 비상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떤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할머니는 어지러운 듯 계단에서 비틀거리고 계셨어요. 저는 들고 있던 빨간 고무통과 밀대를 황급히 내려놓으며 할머니에게 달려갔죠. 할머니는 제 품으로 쓰러지셨죠. 할머니가 어지러운 듯 눈을 반쯤 뜨신 채로 입을 뻐끔거리셨습니다. 저는 그게 저혈당 때문에 일어난 어지럼증이라는 걸 알아챘어요. 저는 급하게 할머니의 주머니를 뒤졌죠. 저희 엄마도 당뇨 때문에 가끔 그렇게 어지러움을 일으켰고 그때를 대비해 사탕을 가지고 다니셨거든요. 역시나 할머니의 주머니에서 박하사탕이 나왔어요. 저는 그걸 할머니 입안에 넣어드렸죠. 곧 괜찮아지신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죠. 아휴, 아가씨가 내 목숨을 살렸네. 고마워요. 고마워. 별 말씀을요.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에휴, 괜찮아요. 주머니에 사탕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저희 엄마도 당뇨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탕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렇구먼. 그런데 못 뻗어나가신데. 아, 저희 엄마가 여기서 청소하시는 분이세요. 아, 김 여사님 딸이구먼. 나도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라오. 할머니도요?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할머니는 한눈에 보기에도 연세가 많아 보이셨어요. 게다가 당뇨까지 있으신데 아직도 일을 하신다는 말에 저는 그래도 괜찮으신 걸까 걱정부터 앞섰죠. 이제 그만 좀 일하세요 라고 손주가 맨날 잔소리를 하지만 사정이 사정이니 어쩔 수 없지 않겠소. 저는 남성복이긴 하지만 우리 매장에서 일하는 탓에 직업병인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부터 눈에 들어오는 편이었는데 할머니가 입고 있는 옷은 한눈에 보기에도 낡아 보였죠. 원단이나 디자인이 나쁘다기보다는 그때 할머니께서는 평범한 회색 티셔츠에 검은색 일자 바지를 입고 계셨는데 하도 오래돼서 군데군데 색이 날린 느낌이 나는 그런 옷이었죠. 제가 옷을 유심히 보는 것 같았는지 할머니가 왜 내가 입은 옷이 이상해 보이나? 라고 물으셨죠. 죄송해요. 제가 옷가게에서 일하다 보니 습관이 됐나 봐요. 기분 나쁘셨죠? 옷가게에서 일한다고? 네, 땡땡역 A백화점이에요. 그렇구먼. 이 옷은 말이지 우리 며느리가 입던 옷이라오. 며느리요? 남들은 이런 거 다 태우거나 어디에 기증한다고 하는데 난 그대로 가지고 있다오. 이거라도 없으면은 어떻게 우리 아들 며느리를 기억하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벌써 15년이 다 됐구만. 우리 아들 부부가 세상을 떠난 지. 어머, 죄송해요. 아가씨가 죄송할 일이 뭐가 있나. 그제야 저는 할머니가 입고 있는 옷이 할머니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죠.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아들 부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로 한나란시에 세상을 떠났던 이야기를 덤덤하게 해주시는 할머니의 표정을 보며 2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 했어요. 저희 남매를 키우며 고생하신 엄마와 할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했고 할머니의 손주는 엄마 아빠의 품이 또 얼마나 그리울까 그런 생각을 하니 저절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울자 당황한 건 오히려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제 눈을 닦아주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울어야 할 사람은 난데 왜 아가씨가 우나 모르겠구먼. 그러게요. 할머니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슬퍼서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저희 엄마도 맨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날 처음 본 할머니가 제 친할머니처럼 느껴져서 친근하더라고요. 아참, 아가씨 이름도 못 물어봤구먼. 장민주예요. 장민주? A백화점에서 일한다고 했지? 네. 근데 할머니는 여기서 무슨 일 하세요?
나는 그냥 박스 치우고 잔심부름하고 그러는 거지. 에휴, 내가 너무 오래 쉬었네. 이제 일어나야겠어. 할머니는 그제서야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좀 더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저도 마저 청소를 하고 출근을 해야 했거든요. 할머니는 다음에 또 보자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엄마에게 박스 줍는 할머니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할머니한테 그런 사정이 있었냐며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지만 제가 말한 할머니와 엄마가 그때 떠올린 할머니는 전혀 다른 분이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 전날은 제 휴무였어요. 그래서인지 함께 일하는 에리가 유난히 짜증을 많이 부렸죠. 아무래도 전날 저 없이 매니저님과 둘이 일한 스트레스가 좀 심했기 때문이었겠죠. 에리는 저보다 경력이 더 오래됐는데도 매니저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울 때가 많았고 갑자기 결근을 해서 제가 대타로 뛸 때도 있었죠. 그래서인지 매니저님은 저보다 에리와 일할 때가 더 깐깐했어요. 오늘처럼 매니저님이 출근하지 않았을 때 에리는 가장 일하기 편하다고 했죠. 매니저님의 뒷담화를 즐기기도 했고요. 화장실을 몇 번 가느냐, 핸드폰 좀 그만해라, 하루 종일 나만 감시한다니까. 그래서 어제는 손님 좀 있었어? 있으면 뭐하냐? 다 배나온 아저씨 아니면 아줌마인데. 아저씨면 어떻고 아줌마면 어때서? 야 장민주, 넌 여기서 왜 일하냐? 돈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주려고 일하지. 아이고 효녀하셨네. 너도 알지 우리 아빠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서 그냥 평생 가족들 고생만 시키고 난 가난한 게 제일 싫어. 고등학교 2학년 때 과제를 하기 위해 에리 집에 찾아갔던 날 에리의 아빠를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어요. 에리가 말하는 가난은 사실 저희 가족이 가장 꿈꾸던 삶이었어요. 오히려 에리 집에 찾아간 저를 다정하게 반겨주시던 에리 부모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에리는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 건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저기 마네킹에 걸린 양복 보이지? 어제 들어온 신상이야. 난 저 양복에 어울리는 그런 남자를 만날 거야. 그러려면은 일단 몸매가 좋아야겠지? 키는 185cm 정도? 몸무게는 75kg. 얼굴은 연예인 누굴 닮았으면 좋을까? 에리가 마네킹을 보며 단꿈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그 꿈을 깨기 싫어서 조용히 옷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 왕자님이 나타나면 물론 좋겠지만 그건 다 동화 속 이야기겠지라며 속으로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세상에 어디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왕자님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에리나 저를 좋아할 가능성이 있을 리가 없죠. 저는 괜히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때 에리가 제 옆으로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아유 정말 저 할머니 또 왔네. 응? 누구? 저기 저 할머니 말이야. 에리가 잔뜩 짜증이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에리가 가리킨 쪽을 바라보았죠. 방금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사람은 놀랍게도 며칠 전 엄마가 일하는 건물 앞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할머니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그렇지 않아도 할머니의 안부가 무척 궁금하던 참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마주치다니 참 신기한 일이구나 싶었죠. 그건 그렇고 에리는 어떻게 할머니를 알고 있는 걸까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어제 너 쉬는 날 저 할머니가 왔었어. 어머 정말? 와서 쓱 돌아보고 가더라고. 필요한 게 있으셨던 거 아니야? 필요하긴 뭐가 필요해. 너 저 할머니 입고 있는 옷 좀 보라고. 저래가지고는 셔츠 하나 살 돈도 없을 것 같지 않니? 에리가 기특대었어요. 저는 행여나 그 소리가 할머니가 들을까봐 신경이 쓰였죠. 할머니는 건물 앞에서 저와 마주쳤던 그날과 같은 옷차림이었습니다. 비록 낡기는 했어도 저는 그 옷이 할머니에게 어떤 의미인 줄 아니까 괜히 꼿꼿이 찡했죠. 겉모습을 보니 다행히 할머니는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제가 먼저 아는 척을 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먼저 저희 매장 쪽으로 걸어오시더라고요. 마네킹에 걸린 양복의 소매자락으로 할머니가 손을 뻗으려 하자마자 에리가 달려나갔어요. 할머니, 거기 그렇게 함부로 만지시면 안 돼요. 옷감이 얼마나 부드러운가 한번 만져보려고. 그렇게 만지면 때가 타잖아요.
만져보지 않으면 옷이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 만지기 전에 허락을 받으세요. 아무거나 그렇게 만지지 마시고요. 에리가 할머니를 마구 몰아세웠어요. 할머니를 매장에 절대 들여놓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른 마네킹에 걸린 양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물었죠. 아가씨, 이 마네킹이 입고 있는 셔츠 색깔이 참 예쁘구만. 할머니, 보면 뭘 좀 아세요? 우리 손주 입히면은 참 예쁘겠어. 이 양복은 얼마인가? 얼마인 줄 알면은 손주 사주시게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에리를 불렀어요. 에리는 할머니에게 아무거나 만지지 마세요. 옷 상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라며 말을 하며 저에게 끌려왔죠. 에리야, 너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하기는 저런 할머니는 빨리 쫓아내야 한다고. 저 할머니 때문에 다른 손님이 못 들어오잖아. 그런 말이 어딨어. 할머니가 손주 사주러 오셨나 본데. 야, 저런 할머니 손주면은 뻔하지. 양복 입을 일이나 있겠어? 때마침 한 남자 손님이 매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젊은 남자 손님이었는데 저는 잘됐다 싶었죠. 저 할머니 내가 아는 분이니까 내가 맡을게. 넌 저기 남자 손님한테 가봐. 아는 사람이라고? 어쩐지. 그래라. 에리는 웃는 얼굴로 남자 손님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뭐 필요하신 게 없는지 물었죠. 혹시나 저를 기억하시지 못하는 건 아닐까 했는데 할머니도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날 알아보겠수? 그럼요.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우리 손주 옷 한 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오. 와, 마침 제가 일하는 매장에 오시고 이런 게 인연인가 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어요. 그럼 할머니, 오늘은 제가 손주 옷 고르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러겠수? 아, 그럼 나야 고맙지. 할머니는 손주에게 곧 좋은 일이 있을 예정인데 그때 입을 양복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저는 할머니의 손주가 어떤 사람일지 머릿속에 상상을 하며 그에게 어울릴 만한 옷을 추천했어요. 할머니는 옷을 고르는 내내 손주 자랑을 늘어놓으셨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라준 손주에 대한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이 듬뿍 드러나서인지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남들은 팔불출이라고 하겠지만 나한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손자라오. 1시간쯤 걸려서 할머니는 위아래 양복 한 벌, 셔츠 한 장,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 하나를 고르셨어요. 에리는 못마땅한 얼굴로 계산기를 두드렸죠. 1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에리가 코웃음을 치는 게 느껴졌죠. 할머니가 가방을 뒤지며 한참 동안 지갑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쩌지? 내가 지갑을 두고 왔구만.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에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할머니, 지금 누구 똥개 훈련시켜요? 1시간이 넘게 옷 고르는 거 도와줬더니 이제 와서 지갑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아, 지갑을 두고 온 걸 몰랐을 수도 있지. 장민주, 넌 빠져. 이거 엄연히 영업방해야. 에리가 워낙 다혈질이라 한번 흥분하면 좀처럼 진정이 안 되는 성격이긴 해요. 저는 일단 에리에게 제발 좀 진정하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냐고 했습니다. 매장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흥분해서 씩씩대는 에리를 보고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죠. 저는 할머니가 건물 앞에서처럼 또 쓰러지시는 건 아닐까 싶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